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익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비너스 컨셉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너스 컨셉 최근에 이제 바닥권의 저점에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만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됐습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고요.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동사 비너스 컨셉은 최소 침습적이고 비침습적 의료 미학 및 모바일 보건 기술 및 관련 실습 향상 서비스를 개발과 상용화 및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로는 비너스 버사, 그리고 비너스 레가시, 그리고 비너스 벨러서티, 그리고 비너스 피어르, 그리고 비너스 비바, 그리고 비너스 프리즈 플러스, 그리고 비너스 블리스 등 포함하고 있으며 미적 장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2002년 11월 22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2월 2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새로운 계약으로 재무 유연성 확보란 제목입니다. 미용기기 제조 분야의 글로벌 의료기술 기업인 동사 비너스 컨셉은 대출기관과 동의계약을 체결하며 중요한 재무적 여유를 확보했다. 동사는 1.73의 낮은 재무 건전성 점수로 운영되고 있어 상당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2.471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있으며 247만 달러라는 거죠. 25년 1월 28일로 체결된 이 계약은 동사의 비너스 컨셉 USA와 비너스 컨셉 캐나다, 그리고 비너스 컨셉 겔티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이제 기관과 LP 통해서 대출기관을 통해서 현재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동사의 계약은 2020년 12월 8일자로 기존 대출 및 담보 계약을 수정하여 25년 2월 28일로 동의 계약은 2020년 12월 8일자 기존 대출 담보 및 계약 체결하였으며 25년 2월 28일까지 특정 유동성 요건을 면제한다. 또한 동사 USA는 그러니까 미국 법이 되겠죠. 25년 2월 8일 현금 이자 지급을 각 어음 및 미상환 원금 잔액에 직접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동사의 총 부채 부담은 3,835만 달러이며 우려스러운 부채 대 자본 비율은 3.79 수준이다. 동시에 제11차 브릿지 대출 수정 계약이 체결되어 지연 인출 약정을 600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증액하고 브릿지 파이낸싱의 만기일을 25년 1월 31일에서 25년 2월 28일로 연장했다. 쭉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대한 최근 소식으로는 이제 대출기관 관련된 재무적 규제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이러면 또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이제 또 다시 트럼프 이익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미국 주식 시장이 10% 이상이 변동성이 발생되었습니다. 종목이 10%, 대형주가 10% 이상 움직이더라도 이야 엄청나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장이 10% 이상 움직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우선주 합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20%가 넘죠. 코스피 한 800 종목 정도 되는데 800 종목 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움직이게 되면 삼성전자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와 같이 연동이 된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입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이 아니고 평균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10% 이상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쉽게 설명하면은 삼성전자만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만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시장 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10%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다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하루의 변동성이 큰 게 바로 현재 트럼프의 SNS,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큰 변동성이 발생되고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최근 나왔던 이슈가 오늘 나왔던 이슈가 뭐였냐면은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IT 부품 쪽에서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좀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반도체 그리고 핸드폰 부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애플 같은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있습니다.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전 세계 모든 입이 좀 트럼프가 지금 쳐다보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이 점 계속 제가 강조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SNS, 트럼프 관련된 이슈를 뉴스를 꼭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와 지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트럼프의 정책은 솔직히 예측이 안 됩니다. 왜? 하루에 따라서 막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 정도 되다 보니까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는 이 좀 출렁출렁 되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저항대와 지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1% 상승은 4.31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주가 최근에 보니까 아주 급등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관세 부과 정책을 기본 관세 10% 빼고요. 나머지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90일간 유예한다겠습니다. 동사는 캐나다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나라 25%인데 기본 관세 10%만 받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을 통해서 가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알래스카의 유전 천연가스 그쪽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 우리 MRO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한미군 주둔비 비용 이런 거에다 다 그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한 방에 또 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다 참고하시고 캐나다, 멕시코 다 마찬가지입니다. USMCA 관련된 모멘텀 그 다음에 향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1% 상승하면서 4.31달러에 마감된 상태네요. 자, 1차 저항 때는 5.0달러 그 위에 8.6달러, 10.8달러, 13.0달러, 14.7달러, 그리고 16.2달러가 됐습니다. 16.2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3.7달러, 그 밑에 2.6달러, 그리고 1.3달러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과거에 얼마 전에 액면병합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공매도상 보시게 되면 10%상 공매도상 나왔던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공매도 공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적정 주가수는 4.44달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증권사 투자 의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증권사에는 투자 의견 한 군데서 중립 의견 냈지만은 관련돼 가지고 목표가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4.3%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7% 증가,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6.1% 감소했었고요. EPS 같은 경우는 올해 66% 감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BPS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반적으로 플러스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도 작년에 4.2% 감소, 순이익률도 작년에 23.7% 감소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의 매출 구성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시스템 쪽에서 38%, 그리고 리스 쪽에서 현재 13%, 그리고 프로덕트, 생산 제품에 대해서 10%, 나머지 서비스 쪽에서 3%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과 함께 나머지 국가에서도 이제 실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군데에서는 증권사가 의견 내긴 했지만은 관련돼 가지고 시장 컨센서스는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너스 컨셉 오늘 종가 4.31달러에 마감된 상태네요. 52주 최고가 대비 현재 구간이 75.4%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52주 최저가 대비 현재 바닥권에서 더블 정도 됐습니다. 바닥권에서 99.5% 상승한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순이익이 26.2% 감소했습니다. 모멘텀은 새로운 계약으로 재무 유연성을 확보했다. 관련돼가 대출 기간과 동의 계약 체결해서 재무적인 여유를 발생했다. 이제는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정도까지 됐다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 추세는 53.5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97.9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큰 손은 들어가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차트 추세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8.6달러 그리고 10.8달러가 되어 있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차 3.7달러, 2차 2.6달러가 됐습니다. 오늘은 비너스 컨셉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